그 다음에 오늘 신세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휴젤 인수와 관련돼서 좀 많이 빠졌었죠. 뭐 신세계가 예전에 제가 좀 신세계를 좀 많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 할 때는 요때는 아니었었고요. 한 요때 정도였었는데 이제 24만원 이제 넘어가기 직전 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지난번에 여기 33만원 부근까지 갔었죠. 여기서는 누가 봐도 좀 팔아야 되는 구간이었었는데요. 직전 고점이 여기 33만원에 그대로 좀 막혔던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조금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뭐 휴젤 인수 얘기가 나온 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을 한 상태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 또 한 번 더 급락을 했고요. 다시 이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네, 좀 확대해서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휴젤 2조의 인수안에 어쩌네 그러면서 급락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좀 반등 시도하다가 다시 한번 여기 코로나 확산되면서 1600명 뭐 넘어가면서 좀 많이 델타 변이 번지면서 네, 많이 빠졌던 상황이었었고요.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신세계는 한 27만원대는 그게 무리한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7만원대 정도면은 항상 가격 메리트가 있다 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대로 27만원 부근이 최대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휴젤 인수를 뭐 포기한다 라고 발표할 것 같다라는 좀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온 상태인데요. 뭐 궁극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뭐 짧게 봐드린다라면은 뭐 일단 여기 요 가격대 29만원대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 29만원대 후반에서 30만원대 부분에 좀 저항대가 있다라는 점. 여기서 음봉 강하게 떨어지면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 많은 거래량을 다 넘길 수 있는 좀 거래량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때 뭐 급락한데 손절매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서 좀 하락을 맛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거래가 많이 실린 음봉은 항상 올라갈 때 좀 저항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붙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이렇게 하락할 때 손절매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60일선이 지금 플랫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일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대 아까 말씀드렸죠. 한 29만 한 5, 6천원 정도 단기 저항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가격대도 좀 마주치는 가격대죠. 여기 요 가격대랑 지금 요 저항대가 좀 마주치는 가격대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젤 인수 포기 선언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면 여기 저항대 염두. 다만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코로나 확산이 조금 사그러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좀 추가 상승 시도는 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그닥 막 좋은 편은 아니어서 일단 2분기 실적까지 좀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큰 그림에서 봐드린다라면은 일단 뭐 이때 이 가격은 뭐 어쩔 수 없는 가격이지만 신세계 같은 경우 지난번 직전 고점된 한 33만원 정도를 좀 목표로 설정해 놓고 뭐 추후 하반기를 좀 대응하신다라면은 일정 부분 조금 수익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좀 많이 아쉽죠. 33,000원을 팔았으면 지금 다시 사도 되는데 이때 못 팔았으면 올라가도 그 가격, 그러니까 본전에 팔아야 되는 좀 안타까움이 생길 수도 있는 고점에 사신 분들한테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젤 인수 관련 이슈에 있어서 조금 반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봐드렸고요. 뭐 최근에 조금 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 중에서 외국인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상대적으로 좀 연기금이 계속 팔아치워가지고서 30만원 넘었을 때부터 계속 팔아치워서 좀 많이 빠졌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좀 매도 기울기가 많이 없죠. 왜냐면 예전에는 뭐 4만주, 뭐 14,000주 막 이런 식으로 팔다가 최근에는 뭐 3,000주 샀다, 3,900주 팔았다, 1,600주 샀다, 1,800주. 그러니까 사다가 팔았다가 긴가민가 하는 흐름이 신세계에서는 연기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기금이 강하게 매도가 안 나오는 것만큼 보면은 뭐 많이 팔아서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매물은 좀 많이 수그러든 편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좀 꾸준히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종목 좀 한번 볼게요. 오늘 좀 움직인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제일제당도 한번 좀 볼게요. 제일제당도 이제 차트 보시면 뭐 추세는 좀 완만한 우상향 추세라고 보시면 좋겠죠. 뭐 이렇게 본다라면은 뭐 상향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계속 상향 추세죠. 여기는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서 뭐라 할까요? 이게 확 열리지가 않고 약간 좁혀지고 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안 좋아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식품업체들 중에서는 뭐 제일제당 긍정적인 흐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추세상으로는 뭐 한 45만원 정도 단기 지지선 설정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수급만 놓고 보면은 이제 뭐 연기금은 크게 매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은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기관 전체적으로는 좀 저점 매수에 나선 모습. 하지만 뭐 아직까지 뭔가 뭐 메리트를 갖고 확 움직이기에는 좀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상승 추세는 좀 유효하고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늘 좀 윗꼬리가 달려서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윗꼬리 가격대 보시면은 오늘 고점이 47만 7,500원이었네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 좀 저항대로 설정하시는 게 맞겠죠. 보시면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윗꼬리가 길게 형성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걸 넘어가야 더 간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일단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48만원, 네, 48만원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뚫어 주어야지만 새로운 추세를 좀 만들면서 우상향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지선은 뭐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44만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직까지 21선이 막 하락하고 있다가 이제 막 우상향으로 터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 뭐 확대해서 봐드리면은, 네, 살짝 보이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21선이 이제 살짝 우상향으로 터닝이 되고 있습니다. 61선은 계속 이제 우상향 터닝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좀 느려도 추세, 우상향 추세는 뭐 정배열 상태 속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좀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 한 중간대 가격인 47만원 부근을 다시 돌파해 주면서 거래가 실려주면은 다시 한번 48만원 도전하는 쪽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갖고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제당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기금이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사실 기금은 계속 좀 매도를 했었고요. 어제 오늘 좀 강하게 매도가 나왔고, 투신, 사모, 보험 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인 양매도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모든 기대치가 다 주가에 반영됐으니 팔아라라는 외국계 매도 레포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견디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수 주체는 개인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 출연해서 말씀드렸는데 카카오는 다 개인이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15만 7천원 여기 부분 보시면 여기서 개인이 270만 주 사는 모습 보셨겠죠? 여기 또 이제 외국인들도 팔았고, 근데 지금도 15만 7천원인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카카오도 뭐 네이버처럼 큰 변동성이 없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고점권 16만원대에서 계속 안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좀 매도가 터졌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으로 좀 카카오를 좀 봐주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추세는 뭐 보시다시피 너무 많이 올라서 뭐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큰 그림에서 본다라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있는 이평선이랑 상단에 있는 이평선들이랑 좀 이격이 많이 크죠. 이런 큰 이격은 항상 좀 줄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줄이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61선이 계속 따라 올라올 때까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빠져서 이 근처까지 얼른 찍고 오거나,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따진다라면 이제 카카오가 지금 계속 16만원대에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는 약간 좀 밑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21선과의 이격은 없는 상태인데 21선을 지금 오늘 깨고 내려왔단 말이죠. 최근에 계속 잘 버티다가 요럴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21선을 깼기 때문에 얼른 빨리 한 2, 3일 내로 다시 21선 위로 올라가 줘야 되니까 다음 주 한 월화 요 정도까지 16만원대 위로 강하게 올라와 준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뭐 다시 한 15만원 정도 까지도 좀 조정이 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5만원도 깨지게 되면 여기 14만원 정도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뭐 이렇게 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6만원대 위로 강하게 다시 재돌파가 다음 주 월화 수중에 안 나오면은 좀 박스권 조정을 가거나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 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 수급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매도하다 말고 다시 또 재매수한다라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지금 흐름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여기 15만 한 5천원, 6천원
네, 이 구간대를 강하게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만원대 초반 16만원대 재돌파 이렇게 좁은 박스를 좀 만들어 놓고 좀 보시면서 계속 보는데 주가는 잘 버티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네. 그랬을 때는 뭐 저점 매수보다는 보유하면서 추세가 깨지는지를 좀 보시면서 계속 16만원대 안착이 안되면 비중을 조금 조절했다가 다시 또 16만원대 안착되면서 수급이 좋아지면 뭐 다시 재매수해도 크게 하자는 없으니까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확실히 다시 또 16만원대 안착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중간에 뭐랄까요, 아리까리한 가격대에서 사게 되면은 좀 되게 힘들거든요,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전략, 이런 부분을 조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아시아나항공도 좀 오늘 특징주여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상당히 좀 오랜만에 거의 한 달 좀 넘었죠. 한 달 좀 넘어서 일단 거래가 풀렸습니다. 뭐 과거 이제 금호그룹이었을 때 있었던 그런 박삼구 회장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좀 비리가 뭐 재판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그런 결과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횡령 배임과 관련되는 이슈로 좀 많이 고통을 좀 겪었었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조금 풀어냈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었었습니다. 뭐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을 갖고 있을 때부터도 한 22,000원까지 정도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요. 일단 오늘 좀 갔었고 좀 하락이 나온 모습이죠. 일단 궁극적으로 뭐 앞으로 좀 가야 할 길이 많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계속 자금 투입도 받아야 되고 정상화 시키기 위한 노력도 좀 계속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과 이제 기업결합 같은 부분도 이제 해외에 있는 나라들 있죠. 몇 군데한테 이제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한 2군데 정도는 오케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제 여러 군데 좀 마저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좀 받으면은 뭐 긍정적인 뭐 그런 부분들, 나중에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이름을 뭐 합치지는 않잖아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 재무적인 그런 부분들의 개선,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좀 필요합니다. 뭐 일단 아시아나가 에어부산한테 뭐 유상증자 하듯이 아시아나 항공도 대한항공으로부터 좀 수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죠. 한 달 넘게 묶여 있었던 분들의 좀 한풀이 매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윗꼬리가 좀 많이 길죠. 그 부분이 조금 부담입니다. 거래도 좀 많은 상태고, 네, 거래도 좀 지금 많은 상태고, 윗꼬리도 많이 부담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봤는데요. 제일 초반에 이제 19,200원 시가 나온 다음에 22,000원 딱 찍은 뒤부터는 계속 21,000원 부근에서 좀 오전 내내 좀 많이 있다가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좀 내려와서 그때부터는 또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오후 후반부 들어서 이렇게 좀 빠진 상태라서 좀 매물이 많이 쌓인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분 차트로 좀 봐드린다라면은 5분 차트인데요. 근데 보시면 이제 꾸준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계속 꾸준히 흘러냈던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거래가 많이 실려있고 분차트 저항대로 봐드리면, 그러니까 분차트도 일봉이랑 똑같이 보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좀 세밀하게 볼 때는 1분 차트를 보는데, 보통 이제 좀 추세 보시는 분들은 5분 차트나 뭐 20분 차트 이렇게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5분 차트인데 5분 차트에서 계속 돌파 시도 안 된 곳 어디죠? 여기 딱 보이시죠? 아까 아침에 시가 부근이었던 19,200~300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은 그 가격대를 좀 넘어서야지만 다시 좀 방향의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차트가 좀 그렇다라는 점 좀 뭐 이해를 해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좀 이런 흐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일단 19,200원 이상은 갖다 놓고 움직여야 아시아나항공이 향후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 수급만 놓고 보면 오늘 기금은 좀 샀죠. 기타가 좀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들이 오늘 좀 강한 좀 매도가 있었다라는 점, 개인들은 좀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거래가 오랫동안 안 됐던 만큼 변동성도 좀 많이 커졌던 하루였던 것 같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00원 위로 올라서는지 여부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뭐 추가 하락이 나와도 지난번 거래 정지 들어가기 전 가격대인 17,000원대 초중반 만약에 혹시 온다라면은 또 일정 부분 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아나항공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또 제가 보다 보니까 아까 뭐 상하프론테크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트 보시면은 뭐 최근에 수급 보시면 투신이랑 보험권 기관들이 계속 연기금이랑 많이 사고 있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신흥 SEC가 움직이는 동안 하나도 못 움직이고 계속 횡보를 한 달 반 이상 거의 2달 가까이 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강하게 오늘 보시면 거래 실리고 한 5, 6일, 일주일 이상 강하게 좀 올라온 모습이죠. 직전 고점대 부분이 오늘 돌파됐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항이 돌파됐기 때문에 향후에 또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태라면은 다시 또 트라이 하면서 6만원 부근까지 트라이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뭐 그냥 차트로만 봐드린다라면은 5만원 정도? 예, 단기적으로 좀 강한 지지선이라고 봐주시고요. 적어도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5만 2, 3천원 정도 깨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이라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난 뒤에 장비주들이 좀 뒤따라 움직이는데요. 상하프론테크랑 신흥 SEC 뭐 좋게 보는 종목들인데, 최근에 또 신흥 SEC는 워낙 많이 올라왔고 상하프론테크도 다시 좀 올라오면서 가격 메리트가 좀 살짝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인데요. 나중에 좀 조정 받았을 때 섹터 전반적인 흐름이 긍정적이다라면은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좀 보시면서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못 올라온 게 뭐 대보 마그네틱스, 그다음에 뭐 이노메트리 이런 것들도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뜬금없이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장비 섹터주들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은 좀 못 오른 종목들 쪽으로 뭐 세력형은 아닐 수 있어도 수급이 한번 확 들었다가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못 오름직인 종목들은 조금 챙겨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오늘 효성 첨단 소재 한번 볼까요? 이 종목 되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의미 있는 거래량과 음봉이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효성 첨단 소재는 다들 아시죠? 뭐 좋다, 뭐 너무 좋다, 타이어 코드 좋다, 탄소 섬유 좋다,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스판덱스 더 좋다, 뭐 주가 더 많이 간다, 막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바닥에서 지금 10배 정도 넘게 올라왔죠. 뭐 작년 코로나 시대 때 감안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웬만한 종목들은 10배 올라오면은 쉽게 더 많이 가기는 힘들어요. 근데 뭐 42,500원 최저점으로 따지면 10배가 뭡니까? 14배 정도 좀 올라온 것 같고요. 뭐 일단 예전에 횡보하던 가격대 11만원대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한 6배 가량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도 여기서 이제 계속 횡보하다가 급락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가 급락했다가 반등. 저도 예전에 여기 11만원대에서 샀었다고 그때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여기까지 견뎠었는데요. 나중에 올라왔을 때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좀 추세를 잡고 움직였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또 매수 포인트였었다라는 점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추세적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 지난번에 40만원대 강하게 올라서면서부터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뭔가 주식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승 뭐 1파, 2파, 3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냥 뭐 이 종목이 많이 올라서 배 아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 이제 1, 2에서 마지막 피날레까지 다 났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하락 A, B, C 뭐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한번 그 구간대로 가는지 한번 앞으로 좀 같이 얘기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만 봤을 때는 오늘 보시면 어제 양봉, 그 양봉을 다 감싸는 음봉.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양봉을 벗어나지를 않았잖아요. 그죠? 이 양봉을 벗어나려면 저 장대 양봉을 벗어나려면 여기 57만원 부근, 그 다음에 여기 64만원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성 첨단 소재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쪽으로 이 양봉을 벗어나는지 아래쪽으로 이 양봉의 저점을 벗어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가 좀 상당히 많이 실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반으로 봐주신다라면은 오늘은 좀 차익실 매물들도 좀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다시 가기 위해서는 60만원 부근을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된다. 효성 첨단 세대를 뭐 오늘 사셨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이제 60만원을 넘어서야 효성 첨단 세대가 추세적으로 다시 또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단순한 기술적 차트로만 뭐 말씀드린다면 여기 보이시죠? 쭉 초록색 선 타고 가고 있는데 초록색 선이 5일선이에요.
5일선을 계속 타고 오르던 종목이 5일선이 깨졌으면 그때 좀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5일선이 안 깨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효성첨단세제가 다시 60만원을 넘는지 여부를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시고요. 하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날 장대 양봉의 저점 가격대 57만원 부분이 이탈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수급 놓고 보면은 기금 여태까지 산 거에 비하면 뭐 매도한 거는 거의 세 발을 피네요.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 뭐 여기 보시면 외국인도 그냥 많이 팔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뭐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조정이 나고 사모펀드랑 투신권에서 좀 매도가 많이 있었네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보실 필요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수급을 끌고 오던 쪽에서 다 빠져나간 건 아니다라고 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점을 계속 좀 잘 지지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특징주들 좀 계속 봐드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좀 많이 올랐죠. 뭐 최근에 보신다면은 외국인 수급으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은 관망인데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뭐 이제 임플란트 쪽에 있는 치과 하시는 분들은 뭐 오스템 임플란트보다 다른데 업체들이 좀 더 좋다. 뭐 그거는 뭐 임플란트가 더 좋다라는 얘기겠죠. 주가가 더 좋다라는 부분은 아니겠죠. 뭐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뭐 시장이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저도 뭐 신라면이 맛있고 농심 진라면도 맛있긴 한데 뭐 그런 거죠. 뭐 짜파게티가 더 맛있고 근데 내 입에는 뭐 뭐가 더 맛있어 그런 거잖아요. 오징어 짬뽕이 더 맛있어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선호도니까. 근데 아무튼 임플란트 쪽에서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초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보험으로 어르신들한테 한 2개씩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후에 계속 임플란트 주들은 좀 많이 올라왔고요. 최근에 조금 미용, 뷰티 섹터 쪽에서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는 지표들을 보면서 계속 임플란트 섹터 주들은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좀 디오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추세도 역시 이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평선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부분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죠. 항상 주식이라는 게 이평선들이 좀 몰려 있을 때 쫙 발산을 해서 움직이고요. 딱 발산이 돼서 어느 한계치까지 확 올라가서 이 이평선들의 구간이 넓어지면 다시 주가는 내려오게 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이평선이 이제 벌어지면 다시 오므려지려고 하는 성질, 오므려지면 벌어지려고 하는 성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이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요런 데가 매수 포인트잖아요. 여기도 저점권 포인트고 여기에도 포인트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데 실질적으로 모든 이평선들이 뭉쳐있다가 풀어지기 시작하다가 다시 뭉쳐지는 요때가 오스템 임플란트는 적재적소의 매수 찬스였다고 보시면 좋겠죠.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좀 뭉쳐서 넘나들다가 다시 가는 모습. 근데 지금 보시면 완전히 다 벌어졌고요. 지금 200일선, 121선, 60일선까지도 이격이 상당히 큰 상태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도 5일선이나 21선이랑 이격이 크지 않으면 조정폭은 크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이 5일선에서 멀어지면 5일선 쪽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닥 이격을 벌리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잘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21선이 지금 11만원대 초반에 있으니까 요 가격대 11만 1,000원 정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역시 추세상에는 하자가 없겠고, 단기로는 뭐 여기 바로 직전 때인 11만 4,000원, 5,000원 부분 뚫었기 때문에 요 가격대를 좀 지지선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 고점인 12만 4,000원 부분을 다시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 넘기는지, 요 부분이 관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11만 5,000원, 뭐 좀 더 넓게 보면 11만 원이 지지선이지만 추격 매수를 하실 분들이라든지 뭐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11만 5천원을 잘 지지하고 있는지, 향후에 조정이어서 11만원 초반이 왔는데 수급이 크게 이탈이 없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고, 거래량은 줄었는지. 왜냐하면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늘면 별로 안 좋거든요.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 조정만 왔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회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계속 유효하지만 큰 장기에서는 조금 이평선이 많이 벌어지면서 발산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5일선, 20일선 요거를 좀 주의하시면서 봐주시는 전략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임플란트라든지 최근에 뭐 계속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레이저,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 섹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뭐 인바디 관련 보도 마찬가지, 임플란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미용 뷰티 섹터 쪽들의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보시면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신규로 좀 매매를 하실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의 좀 강력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오스템 임플란트의 긍정적인 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8만원 부분을 돌파하면서부터 큰 시세가 좀 나기 시작했죠. 여기 보이시는 부분들 제가 항상 이제 큰 저항대를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아이고 이게 아니죠. 네, 이렇게 이 가격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짧게 볼 필요도 있지만 몇 년짜리를 크게 보면은 그 기업의 방향성, 이제 차트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볼 때 조금 유리하니까 기간을 좀 많이 설정해 놓고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아, 이 회사가 내려가고 있구나, 이 회사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세를 틀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조정이 좀 기회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뭐 업황이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뭐 차트는 뭐 단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트레이딩의 뭐랄까요, 포인트, 신호 이런 부분을 주기도 하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는 이 종목이 많이 빠졌을 때 그 업황이 바닥인지, 뭐 업황은 너무 좋은데 이 종목은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항상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해당 섹터는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중장기 추세선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만 단기 추세선에서의 이격이 많이 크지 않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쭉 봐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종목분들이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안 갖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매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저는 뭐 다음 주 수요일 또 방송을 하러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좀 줄어들면은 뭐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약간 금종령이 내려진 상태라서 좀 이렇게 온라인 제가 사무실에서 방송을 통해서 또 다시 볼 수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뭐 그래도 좀 더 좋은 내용 좀 많이 준비하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 방송 보시고 밑에 좀 상담받고 싶은 종목들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봐가지고 그 종목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날 시황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드려서 투자하시는 다른 분들한테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은 뭐 언제든지 뭐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제가 좀 더 도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좀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